안녕하세요. 좋은쌤입니다. 오늘은 분사 구문과 의미상 주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따라오는 뭐 분사, with 분사 구문 등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사 구문이 나와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뭔지를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with 분사 구문도 배울 거고, 부대 상황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상황을 표현할 때 현재 분사 쓰고 과거 분사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예시까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같은 경우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분사 구문과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알기 전에 일단 분사 구문이라는 것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사 구문은 일단 형태가 동사 ing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동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준동사 배웠죠? 자, 동사 ing 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동사가 아닌 경우, 그걸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자, 동사 ing인데 하는 짓이 명사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동명사라고 불렀어요. 여전히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동사 ing인데 하는 짓이 형용사다. 얘는 분사라고 부르고 하는 짓이 부사야. 그러면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분사 구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사 구문이라는 게 일반 분사 구문, 그리고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일반 분사 구문을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Because I was angry, I took a deep breath.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나는 숨을 깊게 심호흡을 한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접속사로 되어 있고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돼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아이를 주절이라고 부르는데, 주절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온전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속절은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더해져서 주절에게 뭔가의 부가적인, 그러니까 엑스트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절은 혼자 있어도 의미가 온전한데 종속절은 온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추가적인 정보, 부가적인 정보만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길단 말이에요. 이 종속절이. 그래서 이거를 짧게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줄이려면은, 그래서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가 일치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봐봐요.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똑같고 동사 시제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 삭제하고 얘 삭제하고 얘를 이제 요 분사 구문 동사 ing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being angry, I took a deep breath.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수능 지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은 분명히 주어 동사 앞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앞에 보면은 뭔가가 나오는데 이 being angry처럼, 근데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동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ing밖에 없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동명사 분사는 구분하지만 동사 ing가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개념 정확하게 집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일반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자, 주어가 같다?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는 생략을 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주어가 똑같아서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그러면 주어가 다른 경우가 생기겠죠?
그거를 바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예, 주어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그 앞에 명사나 대명사로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생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의 그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략 안 되는 거. 그게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자, 예시로 정확하게 봅시다. 예, 자, 첫 번째 예시 볼게요. Because my mom permitted. 우리 엄마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we went out to play. 밖에 나가서 놀았다 라고 했어요. 자, 주어 다르죠. my mom이랑 we. 그러니까 얘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 접속사는 뺄게요. 동사 시제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바꾸는 거죠. My mom permitting, we went out to play. 여기에선 콤마 찍어준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서술형 있는 학교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when the sun set. 해가 졌을 때 we got ready to go to bed. 네? 그러니까 침대래. 자러 갈 준비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주어 달라요. 살려둡니다. 생략 안 돼. 자, 얘 없애고 얘를 ing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 sun setting, we got ready to go to bed.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 볼게요. Because it was Sunday, I didn't go to school.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학교 안 갔다 라고 했어요. 자, 이시랑 주어가 다르니까 얘 살려두고 얘 삭제하고 얘를 ing로 바꾸게 되면 it being Sunday, I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게 분사 구문으로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제 이거를 부사절로 역으로 다시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들도 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도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단순 분사는 뭐냐? 아까 지금 이 예시를 보는 것처럼 because I was tired, I went to bed. 네? 뭐 이렇게 먼저 일어난 일이 없어. 그냥 내가 피곤했고 그래서 잤다. 뭔가 먼저 일어났다는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 빼고 주어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ing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 분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완료 분사라고 부르는데 자,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그게 뭐냐? 자, had PB가 들어가서 먼저 일어난 대과거 일을 표현을 할 때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접속사 있고 주어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 삭제하고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out. 그래서 having finished만 보고도 얘가 먼저 일어난 대과거의 일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으면 그냥 동사 ing. 그죠?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 생략, 부사절 또는 종속절의 주어 삭제, 그리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문처럼, being tired처럼. 그죠? 그런데 이제 먼저 일어났어. 대과거 일이야. 그러면 having pp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부대 상황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건데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구조는 with 플러스 목적어 분사인데 여기서 분사는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with 목적어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주절에 부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부가적 정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extra inform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 쓰는 경우 목적어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ing를 써요. 자, he stared at me라는 주절. 온전한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덮은 채로 나를 쳐다봤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그는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덮, 덮은 덮은 채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덮는 거죠. 그래서 covering 쓰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She ran. 그녀는 뛰었어요. 이게 주절이야.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쫓아 뒤쫓는 채로 이렇게 그녀는 달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로부터 약간 도망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 과거 분사도 볼게요. 목적어가 스스로 뭘 못해. 수동이 된 상태. PP가 나오면 그냥 다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주절이에요. He listened to the music. 그는 음악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의 눈을 감은 채로. 눈이 감겼어. 그죠? 그래서 PP를 써주는 거. 그 다음에 그는 앉았어요. 주절입니다. 어떻게 앉았어요? 다리를 꼰 채로 앉았다. 라고 해서 다리는 스스로 꼴 수 없어요. 나의 그 뇌에 의해서 그 동작이 통제가 되는 거니까 trust라고 해주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동사 ing로 쓰이는 게 부사로 쓰일 때 그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는 걸 배웠고요. 분사 구문에는 일반 분사 구문, 그 다음에 독립 분사 구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낼 때 대과거다. 그러면 having pp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with 목적어 분사에서 부대 상황,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할 때에 with 목적어 분사인데 그 분사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는지 과거 분사가 오는지까지 싹 다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특히나 우리나라 내신에서는 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물어보는 게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가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요 정보 여러분의 노트북에 저장해 주시고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Bye now.